임대차 의 성립, 임차권 강화, 부동산 임차권, 특히 대항력 부여 장치.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고 따라서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 대항력이 없는데 예외적으로 대항력이 부여되는 경우. 세 번째로 이게 여기 와야 됩니다. 성립과 관련해서는 존속기간, 갱신. 네 번째 임대차 효력, 임대인 권리 의무, 임차인 권리 의무. 그렇죠? 임대차 효력은 임대인 권리 의무, 임차인 권리 의무. 권리는 차임 청구권, 의무는 수선 의무. 임차인 권리, 임차권이 기본이고 의무는 차임 지급 의무. 이렇게 되겠죠. 임차권 양도 전대, 목적물 전대. 임차권 소멸, 보증금이 하나. 권리금은 이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에서 잠깐 볼 거예요. 임차권 소멸 중에서 해지에 의한 소멸. 이 정도.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의 뼈대가 되는 부분이니까 일단 머릿속에 정확하게 이해 암기하시고 주임법 상위법을 비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임대차는 뜻은 간단하죠. 일방이 타방에게 목적물, 물건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유상, 쌍무, 낙성, 분류식 이렇게 되죠. 유상이니까 담보 책임이 인정되고 쌍무니까 동시행명권 위헌부담의 문제가 생기겠죠. 낙성이니까 계약서 안 써도 되고요. 약속만으로 성립하는 거고요. 분류식이니까 계약서 작성 안 해도 되죠. 이때 목적물은 반드시 임대인 소유가 아니어도 되죠. 타인 물건 매매도 가능하고 임대차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럴 때 목적물은 동산 부동산을 불문 뭐 이렇게 되겠죠. 차임은 반드시 금전이 아니어도 된다. 그렇죠? 그 정도. 일단 임대차 계약의 의성 그 정도. 두 번째로 임차인이 취득하는 권리는 임차권이고 대항력이라는 게 없다. 따라서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새로운 소유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단 부동산 임차권은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 두 개. 621조 등기 청구권. 반대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등기 신청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반대 약정이 없을 때 가능하니까 임의 규정이고요. 청구권에 불과하다. 임대인이 승낙을 해야만. 그래서 임차권 등기까지 돼야만 대항력을 한다. 반면에 요거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에서 그 토지 임차인이 임차권을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얘가 임차권을 갖고 있는데 이 임차권을 여기다 등기를 안 했다 하더라도 요 건물을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다. 622조 대항력이라고 하죠. 건물을 등기해야만 대항력을 갖기 때문에 얘가 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가 바뀌고 난 다음에 건물을 등기했다. 그럴 때는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두 번째로 이 대항력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기 때문에 갑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을로부터 건물과 임차권을 양수한 사람이 건물을 이전 등기함으로써 622조 대항력을 갖췄다 하더라도 그 임차권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임대인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다. 이걸 조심하시면 돼요. 622조에서는 거의 대항력이고요. 자, 임대차 계약이 성립했다. 양당사자 의사합치가 있으면 성립하는데 존속기간 최장 없다. 20년 기간 제한이 있던 거 위헌 결정받아서 더 이상 민법상 임대차는 최장 기간 제한은 없다. 20년도 좋고 30년도 좋고 40년도 좋고. 단 채권의 특성상 영구무한의 임대차는 안 된다. 영구무한의 지상권은 됐죠. 영구무한의 임차권은 안 됩니다. 최단은 아예 없고요. 갱신. 약정갱신 있고 법정갱신 있고 갱신의 간접적 강제수단 있고 세 가지 다 있다. 약정갱신의 경우에는 10년 넘지 못하죠. 네? 이게 법무부에서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아직 국회를 통과를 안 했어요. 다행이죠. 약정갱신의 경우에는 몇 년 넘지 못한다? 10년. 네.
이것도 폐지 법률이 지금 입법 예고는 돼 있는데 아직 통과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약정갱신의 경우에 10년 넘지 못한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법정갱신 요건이 뭐였죠? 요건이 뭐예요? 네, 기간이 만료가 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해서 사용수익하고 임대인이 상당 기간 이해하지 않았을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하는 것으로 간주하되 기간은 어떻다? 기간은 정함이 없다. 민법상 임대차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635조. 언제든지 각 당사자는 뭐 할 수 있다? 해지 통고할 수 있다. 민법상 임대차의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당사자, 임대인도 임차인도 해지 통고할 수 있고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 1월, 5일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생긴다. 이때 6월, 1월, 5일을 해지 기간이라고 부르고 요 해지 기간이 지나야 해지되는 것들을 해지 통고라고 부른다. 그렇습니다. 그걸 법정갱신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법상 임대차가 법정갱신된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갱신의 간접적 강제수단. 요건 토지 임대차에서만. 어디에서만? 토지 임대차에서만. 그것도 견고한 건물이나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만. 그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됐고 임차인 소유의 지상물이 남아있을 때 갱신을 청구했더니 거절당한 경우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권 및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283조를 그대로 토지 임대차에 준용. 요게 갱신의 간접적 강제. 존속기간과 갱신대 관련된 요 조문들 쫙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존속기간 및 갱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존속기간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목적물에 대해서 처분 권한은 없고 관리 권한만 있는 사람. 우리 민법 118조에 보면 임의대리인이 분명한데 대리권이 있는 건 분명한데 범위가 불분명할 때 처분 권한은 없고 관리 권한만 있다 그랬죠. 그 관리 권한만 있는 사람은 장기 임대차는 못하고 단기 임대차 10년짜리, 뭐 5년짜리, 3년짜리, 6개월짜리 이렇게 단기 임대차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단기 임대차는 뭐만 할 수 있다? 일시 사용 임대차 말고요. 단기 임대차. 처분 권한 없는 자. 처분 권한 없는 자가 할 수 있는 임대차가 단기 임대차예요. 이것도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처분 권한이 없는 자도 장기 임대차 할 수 있다. 윽수. 처분 권한 없는 자는 무슨 임대차만? 단기 임대차만. 그거 하나. 그 표현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임대차 계약은 이렇게 존속기간 및 갱신과 관련된 조문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게 성립이 되면 임대인의 권리 의무, 임차인의 권리 의무가 있는데 임대인의 권리는 차임 청구권이죠. 조금 이따 차임 지급 의무에서 보면 되고요.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이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뭐예요?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그래서 그걸 이행하려면 첫째로 인도 의무. 두 번째로 제3자의 방해를 제거해 줄 의무. 제3자가 임차인의 목적물 사용 수익을 방해하게 되면 임차인은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물권적 청권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물권을 가지고 그 물권적 청권에 터잡아 제3자 방해를 제거해 줄 의무가 임대인한테 있게 됩니다. 그리고 수선 의무가 있죠. 현상 유지 의무. 임대인한테 뭐가 있다? 현상 유지 수선 의무. 그래서 필요비도 누가 지출한다? 임대인이 지출한다. 필요비도. 따라서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했을 때는 임차인은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있다. 요 임대인의 현상 유지 수선 의무 첫째 기억하실 거. 사소한 하자. 수선 의무 없다. 사소한 하자의 경우에.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수선이 가능하며 그 하자로 인해 임차인이 사용수익을 방해받지 아니할 정도 사소한 하자 수선 의무 없다. 두 번째, 이거 면제 특약할 수 있냐? 있다. 이 면제 특약은 뭐하고 똑같다?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하고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걸 면제하는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면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뭐? 대규모 수선. 기본적 설비의 교체와 같은 대규모 수선 의무는 면제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면제되지 않는다. 세 번째로
이런 수선 의무를 할 때, 이 수선 의무를 보존에 필요한 행위라 그래요. 수선 의무의 터자가 수선하는 걸 뭐라고 한다? 보존에 필요한 행위. 이때 임차인은 뭐가 있다? 수인 의무, 수인 의무. 임대인이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때 임차인은 거절하지 못한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수선 행위를 할 수 있다. 근데 요 경우에 임차인 의사에 반하는 수선 행위를 할 때, 임차인이 괜찮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와서 꾸역꾸역 수선을 할 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보존행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가 있고 이로 인하여 임차인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임차인은 뭐 할 수 있다? 해지. 임차인에게 수인 의무가 있는 대신 뭘 준다? 해지권. 세 번째,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서 수선이 필요할 때 임대인은 모르죠. 임차인이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임차인의 통지 의무가 있다. 임차인은 목적물에 대해서 수선을 요할 때 또는 목적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있을 때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 의무가 있어요. 단 임대인이 이미 안 때는 그럴 필요가 없다. 통지할 필요 없다. 안 때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 임대인이 이미 안 때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 목적물의 하자가 임차인 귀책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도 일단 임대인은 임대인 비용으로 수선하라. 단 보증금에서 나중에 충당하면 된다. 임차인 귀책 사유로 하자가 생긴 경우에도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현상유지 수선 의무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해 주거나 도난을 방지해 주거나 이런 의무가 있다 없다? 이건 원칙적으로 없다. 안전배려 의무나 도난방지 의무는 통상의 임대차에서는 없다. 다만 여관 숙박계약이나 병실 입원 계약처럼 특수한 임대차에는 예외적으로 안전배려 의무나 도난방지 의무가 있다. 예외적으로. 그 정도가 임대인 의무에서 기억을 하실 것들이에요. 간단하죠? 임차인 권리. 첫째, 임차권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다. 예외적으로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다. 두 번째, 임차인이 목적물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 방해를 당하거나 침해를 당했을 때 임차권 자체는 물권적 청권 인정 안 된다. 그래서 임차인은 점유를 하고 있을 때 침해를 당하면 점유권에 터져만 물권적 청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임대인의 물권적 청권을 대위 행사하거나 단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췄을 때는 아주 예외적이지만 그 임차권이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물권적 청권이 인정된다. 임차권이 뭘 갖췄을 때? 대항력을 갖췄다. 근데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춰서 물권적 청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반환 청권은 인정이 안 되고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 청구권만. 그 다음에 중요한 권리 세 가지. 비용 상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먼저 비용 상환 청구권 두 가지가 있죠. 필요비하고 유익비. 임차인은 목적물이 보존에 필요한 비용 요거 지출했을 때 임대인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고 목적물 가액을 증가시킨 비용 계량비 이런 것도 청구할 수 있는데 첫째, 언제부터 필요비는 지출 후 즉시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후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필요비는 지출 후 즉시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후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언제까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한 날, 즉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월 내에. 이거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임의 규정이니까 이거 뭐 할 수 있다? 포기. 요 포기 특이하게 해야 된다는 거 두 개. 원상회복.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나중에 임차인의 목적물을 원상해 회복하기로. 또 하나가 임차인이 목적물을 증축하되 임차인이 건물을 증축하되 증축한 부분을 누구에게? 임대인에게 귀속시키기로. 요거 둘 다 비용상환청권 포기 특약이고 이 비용상환청권에 찾아와 유치권 인정되는데 이렇게 포기하게 되면 유치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세 번째, 유익비는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비용이어야 돼요. 따라서 임차인 특수목적 시설비, 간판 이런 거, 주방시설 이런 것들은 유익비 상환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탄. 공부상, 건물의 공부상 용도가 음식점. 건물의 공부상 용도가 음식점이고 1층을 임차한 사람이 주방시설 했어. 이때는 이거 유익비 상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부속물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죠. 원래는 안 된다. 임차인 특수목적 시설비는 필요비도 유익비도 상환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 것들을 비용 상환 청구에서 기억하세요. 간단하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 요거 우리 전세권에 있었죠. 전세권은 토지 전세권, 건물 전세권은 불문, 설정자도 있었고 전세권자에게도 있었어요. 그러나 요거는 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차에서 누구한테만 임차인한테만 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차에서 누구한테만 임차인한테만 그것도 임대차가 종료. 임대차가 뭐? 종료. 단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가 된 경우 이때는 안 돼. 임대차 종료 중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와 같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는 부속물 매수 청구 따위 할 수 없다. 이때 부속물 개념이 뭐예요? 건물 기타 공작물로부터 독립된 물건. 이게요, 건물이나 공작물의 구성 부분이 되어버리면 유익비 등 비용 상환 청구로 가는 거고요. 독립이 되면 뭘로 간다? 부속물 매수 청구로 간다. 누구 소유? 임차인 소유. 마지막으로 객관적 용도의 제공. 임차인 특수 목적에 제공되는 물건. 부속물 매수 청구 대상이 아니다. 객관적 용도의 제공. 요 놈들 중에서 두 개만. 임대인 동의받아서 부속, 임대인으로부터 매수, 그것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비용 상환 청구과는 달리 강행 규정이다. 따라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 중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시험 지문 중에 차임이나 보증금을 시세보다 파격적으로 저렴하게 하는 대신 부속물 매수 조건을 포기하기로. 이건 임차인에게 딱히 불리한 게 아니니까 무효가 아니다. 이렇게 되죠. 임차인에게 불리할 때만 무효예요. 그냥 단순히 임대차가 종료되면 부속물을 수거하기로, 부속물 조건을 포기하기로. 그러면 무효고 앞에 뭐가 끼어들어. 차임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해주기로 뭐 있다고 말이 나오면 이거는 딱히 임차인에게 불리한 게 아니니까 그때는 부속물 매수 조건을 포기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무슨 권? 형성권. 부속물 매수 청구에서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 지상물 매수 청구권. 지상권에 있었죠. 지상권에는 지상권 설정자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지상권자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토지 임대차에서 누구한테만? 임차인한테만. 그 토지 임대차도 견관 건물 소유 목적, 식목 체험 목축 목적 토지 임대차에서만. 그리고 두 가지 경우에 인정된다. 첫째가 기간이 만료로 종료. 뭘로? 기간 만료로 종료. 따라서 이것도 임차인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됐을 때 당연히 지상물 매수 청구 다 인정 안 되는 거고요. 기간 만료로 종료되고 지상물이 남아있을 때 임차인이 뭘 했는데 갱신을 청구했는데 거절당했을 때 요거 하나하고 또 하나가 토지 임대차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았는데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임대인이 해지 통과한 경우 그럼 얼마 지나면 해지가 돼요? 6월이 지나면 해지가 되죠. 이때 임차인은 갱신 청구 필요 없이 바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두 가지 경우. 자, 이때 이제 지상물과 관련된 것들. 안 되는 게 일단 하나 있다. 임대차 목적에 반하여 축조되고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는 고가의 지상물. 에? 식목 목적 토지 임차인이 펜션을 지었고 겉면을 이태리 대리석으로 지붕을 금으로 도배 뭐 이렇게 해서 임대차 목적에 반하여 축조되고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는 고가의 지상물 뺀 나머지 다 된다. 첫째 미등기 오케이, 무허가 오케이, 계약 당시 존재하던 거 오케이, 나중에 신축한 거 오케이, 신축할 때 임대인 동의받은 거 오케이, 동의 안 받은 거 오케이.
별로 쓸모가 없는 객관적 가치가 없는 거 오케이. 임대인에게 별 쓸모가 없는 거, 임대인에게 효용이 없는 거 오케이. 객관적 가치가 있거나 임대인에게 효용이 있는 것, 요게 지상물 매수 조건의 요건이 된다. X 요건 아니다. 그런 거 필요 없다. 다 된다. 또 건물의 저당권 따위가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다 된다. 일단 다 된다. 다 되는데 제한되는 게 하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건물이 임대인 소유 토지 및 임대인 이외의 자, 제3자나 임차인 소유 토지에 걸쳐서 건립이 되어 있을 때는 임대인 소유 토지 위에 있는 부분 중에서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조심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거 됐죠? 지상물과 관련된 내용이 한 세트가 딱 나오고요. 이때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편면적 강행 규정, 지상물 매수 조건을 포기하기로 한 특약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 무효. 그래서 아까도 뭐 차임을 저렴하게 이런 건 유효. 두 번째로 편면적 강행 규정이니까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임대차가 끝났을 때 지상물을 수거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무효가 된다. 그 다음에 임대차가 종료가 됐어요. 얘가 갱신을 청구하지 않았어. 아니,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토지 임대인이 철거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직 철거 집행 전이라면 별도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형성권이다. 따라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게 되면 매수 청구권 행사 당시 시가 상당액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걸로 간주한다. 그래서 두 가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새로 지을 때 투입한 모든 비용을 보상할 의무는 없다. 매수 청구권 행사 당시 시가 상당액만 주면 된다. 두 번째로 동시행 관계다. 따라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했고 근데 얘가 아직 지상물 매매대금을 주지 않고 있다. 그럼 얘는 지상물 이전 등기, 인도 의무를 거절할 수 있죠. 그 거절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땅은 쓰고 있죠. 그러니까 그 토지 사용이익에 대해서만큼은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조금 새끼쳐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행사하는 거예요? 건물 소유자인 임차인이 누구에게? 임대차 기간 만료 당시 토지 소유자에게. 그런데 그 후에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나타났을 때 원칙적으로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으나 얘가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토지 임차인이고 건물을 갖고 있으니까 건물 등기가 돼 있겠죠. 그럼 대항력 있겠죠. 그러면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거. 예? 여기까지가 임차인 권리예요. 의무 어디 갔어? 의무. 차임 지급 의무. 첫째, 차임과 관련해서는 차임 증감 청구권 있죠.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되면 일방적으로 차임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요 차임 증감 청구권 강행 규정. 증액 또는 감액 청구권 강행 규정 따라서 차임 불증액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임대인은 증액 청구할 수 있고, 두 번째, 임대인이 차임 증액 청구에 대해서 임차인이 이의할 수 없다라는 약정이 있으면 무효다. 이의는 할 수 있다. 그러면 재판으로 간다 그랬어요. 증액 또는 감액 판결. 똑같아요. 증액 또는 감액 판결을 했을 때 판결 확정 시에 증액 또는 감액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시로 서급수. 두 번째로 임차인에게 특별하게 차임 감액 청구가 있죠. 뭐예요? 임대차 목적물이 임차인의 귀책 사유 없이 일부 멸실되었을 때 임차인은 그 멸실된 부분만큼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당연히 감액되는 게 아니라 감액 청구. 잔존 부분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러면 해지. 이게 목적물 멸실과 관련된 차임 감액 청구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차임을 이기상 연체하면 연속이기든 통산이기든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 건물 임대차는 3기, 개정법에서 3기. 그러나 민법상 임대차나 주택 임대차는 2기상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뭐 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의 의무. 여기에 이제 플러스 되는 몇 가지 의무가 있죠. 첫째, 아까 수선 따위를 요하거나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있을 때 통지 의무가 있고요. 임대인의 목적물 수선에 대한 수인 의무가 있고요.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보관해야 되고요. 나중에 임대차가 끝나면 뭐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반환 의무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임차인의 기본적인 의무가 되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목적물이 멸실이 돼서 반환을 못하게 되었을 때 임차인은 책임 져야 되죠. 목적물이 멸실이 됐어요. 그럼 임차인은 못 돌려주잖아요. 그럼 임차인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임차인이 책임을 벗어나려면 자기에게 이런 잘못이 없다는 거, 자기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임차인이 증명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임차인의 의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간단하죠? 응? 별거 없어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효력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임차권 양도 전대가 나오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신 없으세요? 예, 괜찮아요. 예. 원래 이렇게 휙 지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도 합격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합격하니까. 예. 문제풀이 하면 쫙 떠올라요, 머리에. 지금까지 열심히 강의 듣고, 열심히 강의 들으신 분들은 쫙 문제, 이게 이렇게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문제풀이 할 때 내가 천천히 해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때 여유있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합격만 하면 돼요. 그렇죠? 합격만 하면 돼요. 다 필요 없어요. 보통 올림픽 같은 거는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잖아요. 이런 건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동메달 필요 없어요. 금메달. 그게 합격이니까. 그렇죠? 합격만 하면 돼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요. 그러면 됩니다. 자, 임차권 양도와 목적물 전대. 임차권 양도는 말 그대로 우리 임차권을 파는 거예요. 임차권을 양도하게 되면 얘는 임대차 관계에서 탈퇴를 하고요. 목적물 전대는 임대한 걸 다시 임대하는 거예요. 전대. 그래서 얘는 임대차 관계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임차권 양도가 있다면 갑을 간의 계약 관계가 갑병 간의 계약 관계로 바뀌는 거고요. 전대가 있으면 갑을 간의 계약 관계 그대로 있고 을병 간의 계약 관계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게 점유 매각관계가 중첩적으로 있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로요. 임차권 양도나 목적물 전대 계약 당사자는 을병. 임차인과 양수인, 임차인과 전차인. 따라서 임대인은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동의를 요해요.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근데 그 의미는 동의 없으면 절대로 양도 전대 못하냐? 그건 아니고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계약 자체는 이것도 계약도 무효가 된다라고 여러 번 나왔어요. 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다만 얘가 갑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 뿐이다. 동의가 없다면.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는 임차권 양도나 목적물 전대차 계약의 효력 요건이 아니라 양수인이나 전차인의 대항 요건이다. 두 번째로 이 동의는 사후동의다. 꼭 사전에 동의 받을 필요가 없다. 사후동의여도 무방하다. 이때의 동의는 명시묵시를 불문하고 한 번 한 동의는 철회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따라서 동의 없이 계약을 한 을은 갑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를 부담하고요. 동의를 못 받아주면 병은 을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추궁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때 담보 책임을 지려면 을이 병한테 뭐라 그래야 돼요? 입방정 떨어야 된다고요. 채무자인 갑의 자력을 담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동의 받아줄게 걱정하지 마. 아무 말 없이 임차권을 팔았다. 이럴 때는 담보 책임 따위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기가 성립해요. 뭐라고? 임차권을 양도하는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임대인 동의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계약 갱신이 가능한지 여부를 고지해 줄 의무가 있는데 그걸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면 침묵에 의한 부작위한 위법한 기망이 되니까 얘는 취소할 수 있다.
말 안 하면 담보 책임은 안 져요. 입방정 안 떨었으니까. 대신 사기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해집니다. 예? 말하면 담보 책임. 동의 받아줄게 걱정하지 마. 사기는 성립하지 않잖아요. 알려줬으니까. 대신 뭘 진다? 입방정 떨었으니까. 담보 책임. 그게 담보죄라는 거죠. 예? 뭐 거기까지는. 죄송합니다. 괜히 얘기해서. 네. 그냥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는 효력 요건이 아니라 대항 요건이다. 사후 동의도 된다. 동의 받아줄 의무가 있다. 못 받아주면 담보 책임진다. 이렇게 딱 기억해야 돼요. 또 알려주지 않았다. 동의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그러면 병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무단양도 무단전대하고 적법양도 적법전대를 법률관계로 확인하시면 되는데 무단양도 무단전대는 똑같아요. 법률관계가. 동의가 없죠? 자, 이때 첫째 요 둘 사이의 계약은 유효. 다만 병은 갑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병은 갑에 대해서는 불법 점유. 따라서 갑은 병에게 물건 돌려달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따위를 청구할 수 있는데 둘로 나눠진다.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무단양도 무단전대가 있다면 갑에게 뭐가 생겨요? 해지권. 원칙적으로 해지권이 생기죠. 물론 이 무단양도 무단전대가 갑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 부부 사이에 무단양도 무단전대다. 이럴 때는 배신행위가 아니니까 해지권 따위는 없지만 원칙적으로 해지권이 생기는데 그 해지권을 행사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에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면 갑은 병에 대해서 나한테 물건을 돌려달라 할 수 있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만약에 해지하지 않았다면 갑은 병에 대해서 을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병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왜? 해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여전히 뭘 청구할 수 있다?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정도. 조심하실 게 하나 있어요. 무단전대. 근데 여기 아직 해지되지 않았고요. 병도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어요. 그럼 무단전대를 하더라도 둘의 계약 관계가 어정쩡하게 존속하고 있는 거죠. 갑은 을에게 여전히 차임 청구할 수 있고 을은 병에게 차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갑은 을을 대위하여 차임 청구할 수 있다가 나오게 돼요. 무단전대에서는. 직접은 안 돼요. 무단전대는. 직접 차임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을을 대위하여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 하나 추가가 됩니다. 무단전대의 경우. 적법양도 적법전대, 특히 적법전대. 적법양도는 별것 없어요. 갑을 간의 계약관계가 을, 병 간의 계약관계로 그대로 승계가 되죠. 그래서 얘는 임차인의 지위를 면하게 되고 얘가 새롭게 임차인의 지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요 병은 요 놈의 권리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겠죠. 근데 승계 안 되는 게 있어요. 얘가 차임을 연체하고 있거나 또는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거. 그 을의 차임, 을에게 이미 발생한 기발생 손해배상 채무는 얘가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는 한 병에게 승계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임차권 양도, 적법 양도. 잘 안 나와요, 이거는. 적법 전대. 여기. 전대차를 했고 갑이 동의를 했다. 그러면 계약도 유효하고 병은 갑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민법은 얘는 병에 대해서 직접 권리를 갖지만 의무는 부담하지 않도록 쐐기를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병은 갑에게 수선을 요구하거나 비용 상환 따위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적법전대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놔야 갑이 동의를 해준단 말이죠. 갑에게 야 너는 전차인 쟤한테 권리만 갖고 의무는 없어 라고 해야 뭐 메리트를 줘야 동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갑의 동의를 살살 꼬시기 위해서 갑에게 이렇게 너는 권리만 가져 의무는 부담하지 않아. 그 의미는
갑은 병에 대해서 직접 뭘 청구할 수 있지만 차임을 청구할 수 있지만 수선 의무라든가 비용 상환 의무 따위는 부담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직접 차임 청구가 조심하라 그랬어요. 갑은 병에게 직접 차임 청구할 수 있죠? 있죠? 을도 병에게 차임 청구할 수 있죠? 어떤 권리가 우선? 을의 병에 대한 차임 청구가 우선? 갑의 병에 대한 차임 청구가 우선? 갑의 병에 대한 차임 청구가 우선. 따라서 전 차인은 전 대인에게 지급한 차임으로 임 대인이 차임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갑의 차임 청구가 우선한다. 이때 얘가 거절 못하는 갑의 차임 청구를 거절 못하는 차임이란 얘가 지금 병이 을한테 차임을 지급한 상태예요. 그런데 갑이 차임 청구가 들어왔어요. 이걸 얘는 거절 못한다 그랬어요. 그 거절하지 못하는 차임이란 전대차 계약상 정해진 차임, 지급, 시기 전에 을에게 지급한 차임이 하나다. 만약에 을병사의 전대차 차임 지급 시기가 15일인데 이게 지나서 16일 날 지급을 했는데 그날 갑이 차임 청구 들어오면 병은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병이 거절할 수 없는 차임이란 전대차 계약상 정해진 전대차 차임 지급 시기 이전에 전 대인에게 지급한 차임에 한한다. 그 표현들 조심해 주십시오. 여기 한 세트. 그 얘는 지금 뿔따구를 아는 거예요. 왜? 시어머니가 두 번 있다니까. 시어머니가 누가 있어요? 두 분. 그리고 이분은 왕시어머니가 왕시어머니. 더 강력한 거예요. 불쌍하니까 적법전차인 보호장치가 4개. 첫째, 적법전대차의 경우에 둘이 합의 해제하거나 얘가 임차권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병의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합의 해지가 아니잖아요. 해지할 수 있는데 그 해지 사유를 병에게 통지한 후에 부동산은 6월, 동산은 5일이 지나야 임대차 계약의 소멸의 효력이 생긴다. 통지 의무가 있어요. 사유를. 단 얘가 2기 차임을 연체하여 갑이 계약을 해지했을 때는 병에게 그 사유를 통지할 필요가 없다. 그거 하나 예외가 있죠. 세 번째가 얘가 건물 기타 공작물 적법전차인 이라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부속물 첫째 독립한 물건, 두 번째 전차인 소유, 세 번째 객관적 용도 중에서 3개. 얘가 임대인 동의받아서 부속, 얘가 임대인으로부터 매수, 얘가 임대인 동의받아서 임차인으로부터 매수. 3가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건물 기타 공작물 적법 전차인, 마지막으로 경관 건물 식목 체역 목축 목적 토지 전차인은 요놈 지사 갱신 청구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기억을 했어요. 이렇게 적법 토지 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차와 전대차가 동시에 만료가 되고 전차인 소유의 지상물이 남아있을 때 임대인에게 직접 나한테 임대해달라 뭐 할 수 있다? 임대 청구권. 요때 조건은 요 전대차와 동일 조건. 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나에게 임대해달라 청구할 수 있고요. 거절당하면 뭐 할 수 있다?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적법 전차인을 보완한 장치가 4개. 예? 그런 게 있다. 그 중에 특히 첫 번째, 두 번째 거 합의 해지, 임차권 포기하더라도 전차권 소멸하지 않는다고 해지 사유를 통지하라는 거하고 단 2기 차임 연체로 해지했을 때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하고 그거는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적법전대차에서 전차인 부장치 끝. 보증금 첫째 뜻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 임대인에게 교부했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금전기타 유가물 이렇게 되죠. 두 번째
임대차면서 반드시 보증금을 주냐? 안 주는 경우도 훨씬 많다고 그랬어요. 공원 가서 자전거 빌리는 것도 임대차인데 보증금을 주냐? 안 준단 말이죠. 그렇죠? 따라서 보증금을 주려면 보증금 계약이라는 걸 따로 해라. 매매 계약하면서 계약금 계약 따로 하듯이 이때 보증금 계약, 계약금 계약 거의 똑같아요. 종된 계약. 임대차 계약이 실효되면 보증금 계약도 실효된다. 독립된 계약. 반드시 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할 필요가 없다. 세 번째, 보통은 요물 계약. 보통은 무슨 계약? 요물 계약. 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낙성 계약으로 해도 된다. 요물 계약으로 해도 되고 보통은 요물 계약이다라고 해요. 보증금을 주면서 이렇게. 그런데 나중에 주기로 약속만 해도 보증금 계약이 된다. 세 번째, 보증금의 기능. 어떤 기능이 있어요? 손해배상 충당. 임차인의 차임연체, 임차인의 귀착사유로 목적물이 멸실 훼손되었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기능한다. 이때 조심하실 거. 언제까지 발생한 손해여야 된다? 언제까지 발생한 손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손해. 그럼 충당을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반환할 때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되면 생겨요. 생기지만 행사는 언제 하는 거예요? 반환할 때. 특히 우리 판례는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을 뭘로? 동시 이행관계로 해석을 하니까 당일이 반환할 때 청구권을 행사하는 걸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임대차 종료 시에 발생하지만 행사는 목적물을 반환할 때 행사한다. 충당도 손해배상도 그때 충당한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는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자기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가 없다. 미리 임대인에게 차임 보증금에서 충당하라 라고 요구할 수가 없다. 그러나 임대인이 다른 손해배상은 안 되고 연체 차임에 대해서만, 뭐가? 연체 차임에 대해서만 임대인이 미리 보증금에서 충당할 수 있는 자유는 있다. 그래서 연체 차임에 대해서만큼은 임대인은 연체자를 붙여서 계속 차임을 청구할 수도 있고 미리 보증금에서 충당할 수도 있고. 네 번째, 좀 전에 동시행관계라고 그랬죠? 뭐하고? 보증금 반환하고 목적물 반환이. 이럴 때 이 반환되는 보증금은 최초 보증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손해배상이 당연히 공제된 잔액 보증금 반환 의무가 목적물 반환과 동시행관계다. 첫째, 당연히 공제됩니다. 누가 공제를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아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 소송 비용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 소송 비용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 거기에 동시 이행관계다. 여기까지 됐죠? 마지막으로 보증금 반환 의무.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임대인이. 근데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었어. 예컨대 갑소유 땅이 있고 우리 임차권을 갖고 있어요.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어요. 나중에 임대차가 종료됐어요. 보증금 누가 반환해야 돼요? 갑이. 그런데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이때 원칙. 보증금 반환 의무 누가 부담한다? 갑이 부담한다? 병이 부담한다? 갑이. 왜? 채권에 불과하다. 그랬죠? 그런데 예외가 있다. 병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두 가지. 을이 뭘 갖고 있거나 대항력. 또 하나, 갑, 병이 합의했거나 보증금을 병이 승계하기로. 그럴 때는 누가 부담한다? 병이, 신소유자가 부담한다. 근데 여기 예외가 있다 그랬어요. 이걸 을이 원하지 않는 경우. 을은 갑과의 계약을 뭐 할 수 있고 지할 수 있고. 이럴 때는 여전히 누가 부담한다? 갑이. 그렇죠? 이렇게 원칙은 갑이 부담한다. 이 경우 예외적으로 병이 신소유자가 부담한다. 근데 그걸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다. 을은 갑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럼 여전히 전소유자가 양도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이거는요 맨날 시험 문제 나오면요 이 경우에 임차인은 갑 또는 병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다. 맨날 이렇게 나와요. OX, X, 갑 또는 병이 아니 선택의 문제가 아니. 갑에게만 하거나 병에게만 하거나. 아시겠죠? 그죠.
보증금에서는 이 정도. 권리금은 나중에 뒤에서. 임대차 계약의 소멸, 뭐 기간 만료로 소멸하는 경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게 해지한 소멸이 있다 그랬어요. 해지한 소멸은 두 개가 있어요. 해지 기간이 필요한 거, 해지 기간이 필요한 게 뭐예요? 6월, 1월, 5일이 지나야 해지되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해지 통고. 기간 경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즉시 해지. 해지 의사표가 산도한테 도달하면 바로 해지되는 게 즉시 해지, 기간이 지나야 되는 게 해지 통고. 해지 통고가 기본적으로 4개가 있다 그랬죠. 네? 첫째 뭐가 있어요? 아이고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거, 기간 약정하지 않은 거, 635조. 두 번째로 임차인이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거, 기간을 약정했지만 636조 해지권을 유보한 경우, 기간을 약정했지만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이 기간 안 정한 거고 똑같죠? 이럴 때 이 해지할 때도 기간이 필요하다. 세 번째가 임차인이 파산한 거. 임차인이 파산하면 임대차가 바로 종료되는 게 아니고요. 임대인과 파산 관계에게 해지권이 생겨요. 그 해지권도 해지 기간이 필요합니다. 635, 36, 37조. 법정정신 639조. 4개. 해지 기간이 필요하다. 해지 기간이 필요하다. 나머지는 다 뭐다? 즉시 해지다. 여기에 하나 조금 삐집고 들어오는 게 있죠. 6월이나 5일이 지나야 해지가 되는 경우가 하나가 더 적법전대차. 적법전대차에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을 때 그 해지 사유를 전차인에게 통지하고 6월, 부동산은, 동산은 5일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긴다. 적법전대차가 거기에 있었죠? 거기에 하나 또 삐집고 들어오면 돼요. 이렇게 딱. 6월, 1월, 5일 이게 다 적용되는 게 4개. 요거하고 요게 적용되는 게 적법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 통지한 경우 그거까지를 임대차 소멸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끝. 났어요. 간단하죠? 정리하면 요 정도밖에 안 돼요. 됐죠? 좀 쉬었다가 이제 특별법 보겠습니다. 예.